안녕하세요. 피라넷시 초급 강좌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렌드 모드하고 페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블렌드 모드 위에 있는 이 바는 이 블렌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이미지에 적용을 할 건지 그 강도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색상의 어마운트 바하고 똑같은 건데요. 일단 페인트, 이게 기본적으로 페인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재질락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색깔을 딱 칠하면 페인트라는 게 아래쪽을 다 숨기고 이렇게 칠하는 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잉크 모드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리어프라이를 한 겁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아래쪽 색상들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림자가 숨겨졌던 게 다 보입니다. 페인트 모드일 땐 다 가려지죠. 그리고 이 블렌드 값을 줄이면 페인트 자체도 이렇게 옅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렌드 모드를 선택하고 이 블렌드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얼만큼의 진하기로 들어갈 건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블렌드 모드를 보시면 포토샵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굉장히 비슷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름 자체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나지만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렌드 모드가 어떤 기능을 가진다라기보다는 어떤 블렌드 모드를 쓰면 어떤 느낌의 이미지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잉크로 하고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또 틴트를 하고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좀 검은 쪽의 부분만, 어두운 쪽의 부분만 채색이 됩니다. 페인트 랜덤을 하게 되면 밝기에는 상관없이 이렇게 노이즈처럼 들어가게 되죠. 제가 피라넷시로 이렇게 잔디 같은 거 리터치할 때 페인트 랜덤 모드를 많이 씁니다. 아까 그레인의 노이즈를 써도 되지만 그냥 이 블렌드 모드에서 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 라이터를 하면 지금 이렇게 조금씩만 돼 있는데 좀 밝은 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 되죠. 다커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디퍼런스를 하면 휴의 그런 효과를 적용한 듯이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크루전, 좀 더 낫죠. 디퍼런스하고 비슷한데 익스크루전이 좀 더 뒤에 있는 색상들하고 이렇게 조화가 됩니다. 하드라이트는 전체적으로 색상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색상 자체가 밝게 나오죠. 그리고 오버레이는 완전히 이렇게 겹쳐서 좀 어두운 부분들만 딱딱 색상이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음영만 이렇게 채도가 빠진 상태로 들어가죠. 번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색상인데도 어둡게 들어갑니다. 소프트라이트는 아까 그 하드라이트보다는 덜 밝지만 좀 밝은 색상이 상대적으로 들어가고요. 휴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아예 빼고 들어가죠. 라이트니스, 그리고 세츄레이션, 컬러, 이런 식으로 효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블렌드 모드가 많은데 제가 주로 쓰는 게 잉크하고요, 페인트 랜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오버레이를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렌드 모드를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보셔서 적당한 효과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효과를 낼 때 어떤 블렌드 모드를 쓴다라는 그런 게 특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잡혀져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피라넷시의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꼭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모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써보신 다음에 이런 효과가 낫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이 페이드가 있는데 이 페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세팅 모드에서 페이드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페이드 모드가 뭐 뎁스, 그라운드, 애니, 2D, 디렉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놨는데 페이드가 적용이 돼서 일반적으로 그냥 색상을 칠하게 되면 잉크 모드로 했기 때문에 D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지죠. 근데 여기 픽을 누르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놓고 리어프라이를 하면 이렇게 처음에 딱 클릭된 데가 어둡고 뒤쪽이 이렇게 밝아지죠. 그리고 이거를 스왑 풀 앤 넌 이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리어프라이를 하면 밝고 어두운 쪽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깊이감을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 자체가 좀 이전에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뭐 안개 낀 효과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경인데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그런 장면인데 좀 밝기차를 높게 해서 이미지 자체 이렇게 깊이감을 줄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라운드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요. 제가 여러 번 써봤는데 효과가 이렇게 마음에 들게끔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애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뎁스랑 거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2D는 말 그대로 이렇게 평면상에서 페이드를 주는 거라, 그러니까 좀 전에는 그 깊이감이 나왔었죠. 이거 뎁스를 기준으로 할 때 뎁스나 애니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이 뎁스 채널을 이용을 해서 좌표를 계산을 해서 색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더 진해지고 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까워질수록 더 옅어지고 이런 효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D 모드일 때는 그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처음에 클릭하는 부분에서 놓는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깊이감에는 상관없이 그냥 평면 자체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이 디렉션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리니어 페이드죠. 이거 제일 처음 게 리니어 페이드에서는 이 뎁스를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2D를 쓰시고요. 다른 기능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깊이감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휠라넷이 자체가 워낙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능을 알지만 안 쓰는 것들도 많고요. 주로 이 리니어 페이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뎁스하고 2D만 사용을 하셔도 거의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디얼 페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리니어는 이렇게 선 형태로 이렇게 경계선으로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레이디얼은 동그랗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3D하고 2D 모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칠해보면 이쪽이 지금 환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중심이고 중심에서 얼만큼까지 적용이 될 건지가 되는 겁니다. 자 픽을 누르고 이게 지금 찍는 부분이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놓는 부분이 이 효과가 닿는 부분까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리어프라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동그란 식으로 이렇게 밝아지죠. 그리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쪽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면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좀 좌표를 인식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2D로 딱 해서 효과를 주게 되면 이제 뒤쪽에 있어도 그냥 2D 평면상에서 원래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밝아지면 안 되거든요. 이쪽은 저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2D로 이렇게 모드를 잡으면 이 깊이감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까지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3D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해보면요. 예, 이쪽은 이렇게 딱 잘라서 안 보이게 되죠. 이쪽 뒤쪽에 있는 이 객체들만 이렇게 동그랗게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인버트는 지금 이 중심점으로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쪽이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거든요. 인버트가 꺼지면 이런 식으로 중심점이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앰버스페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끄게 되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쪽이 좀 밝아지게, 그러니까 이 레이디얼 페이드는 조명 효과를 낼 때 많이 쓰거든요. 가로등이나 그런 거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딱 쓰게 되면 딱 그 부분만 밝아지기 때문에 앰버스페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쪽에 광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까지 밝혀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상태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페이드가 있는데 이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자체가 그 어떤 조명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와서 채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패러렐 모드인데요. 여기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주면 거의,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은 조명 효과라기보다는 거의 햇빛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지나요? 그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포인트는 난 점을 기준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중심점에서. 이쪽이 여기에 이제 조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검은색이 들어가죠. 지금 그 컬러 자체가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리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두운 채도의 이미지고 이걸 밝은 색상으로 하면 빛이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거는 이 페이드 모드에서는 요 리니어하고 레이디얼 페이드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리니어에서는 여기 뎁스하고 2D, 그리고 레이디얼에서는 3D만 사용을 하시면 거의 페이드에 대한 효과는 무난하게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몇 가지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처음 불러온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수정을 가하게 되면 여기 지금 제목 표시줄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별표가 생깁니다. 이게 수정 중이라는 얘기고요. 이걸 저장을 해버리면 이 별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장이 다 된 상태라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이미지를 했는데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 파일을 누르시고 리벌트라고 있습니다. 맥스에도 리벌트가 있었죠. 리벌트를 누르고, 자, 여기 읽어보면 최종적으로 세이브한 파일 그 이래로 변화된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Yes를 누르면 불러왔을 때 그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그 상태 표시줄에 이렇게 도구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 페이드도 이렇게 지금 갖다 대면 페이드 센터가 이미지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스케이프, 그러니까 ESC 버튼을 누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댔을 경우에 좌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툴을 사용하실 때 이쪽 상태 표시줄을 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280 곱하기 776 픽셀이라고 돼 있죠. 이 이미지를 그 스케치업에서 뽑을 때 이 사이즈로 제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세모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도큐먼트 사이즈를 누르면 이 파일 자체 용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 온리 모디파이,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을 가했으면 모디파이, 수정이 된 상태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용량 보실 때 이거 눌러서 보시고요. 레솔루션에서 이 이미지 크기만 이렇게 켜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1대2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예, 이게 1대1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뺐을 때 그 픽셀 사이즈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2배로 더 키우는 거죠. 2대1은. 그리고 1대10은 예, 10배로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 그 1대1 같은 경우에는 줌 1대1을 누르셔도 이렇게 1대1 모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지금 또 안 보이는데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이 상태 모드고요. 예, 두 번째 걸 이렇게 누르면 제목 표시줄이 사라지게 되죠. 좀 더 화면을 넓게 쓰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거를 누르면 예, 위에 있던 그 메뉴바까지 사라집니다. 이제 최대한 넓게 쓰는 예, 이런 화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피라넷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라넷이가 의외로 뭐 옵션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을 디테일하게 제공하는 만큼 훨씬 더 다양한 효과의 이미지를 만들겠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워낙 기능이 많아서 저도 이거를 나열식으로 다 설명을 드리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예제식으로 진행하다가 이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려고 보니까 강좌 자체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예제는 그냥 고급 강좌로 미루고요. 일단 기본적인 기능들만 초급 강좌에서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뭐 만약에 고급 강좌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이 초급 강좌의 기능들을 숙지만 하시면 예, 뭐 자기만의 표현이 가능한 그런 밑바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강좌를 진행을 했고요. 예, 좀 이렇게 강좌 자체가 피라넷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나열식이라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반복을 해서 몇 번씩 보시고 기능을 확실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좀 자잘한 것 같은 경우에 내가 넘어간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만약에 고급 강좌를 들으시게 되면 예, 그때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들 그런 테크닉을 뭐 다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예, 좀 기본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예, 제가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